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소개하는 공부 방법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점,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없이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기간 3배 이상 단축, 공부 기간 단축, 그리고 이해력은 2배로 높이는, 즉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공부 순서를 바꿉니다. 공부 순서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출 단답을 싸그리 다 외웁니다. 기출 단답은 암기 신공으로 세트화시켜서 외웁니다. 외우는 방법은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 이유와 이점도 영상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 단답을 싸그리 다 외운 다음 이제 이론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론을 듣기 전에 그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 단답을 복습하고 이론 들으십니다. 방금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규 이론책을 배우시잖아요. 그럼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4장 조명 설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외웠던 이 단답 보면은 조명 파트가 따로 있어요. 조명 이런 식으로 축전지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조명 파트를 외우셨던 거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이 정도 있네요. 복습하시고 강의 들으시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딱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전력기기 들어가시면은 소주제 변압기 있잖아요. 방금 봤던 이 변압기 단답 이거 들어가기 전에 변압기 한번 외우고 가주시고요. 그다음 뭐 차단기 전력용 콘덴서 여기 다 있거든요. 한 번씩 다시 복습 한번 해주시고 여기 이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연도 풀으시면 됩니다. 관연도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은 설명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보통은 이론 들은 다음에 관연도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단답 암기를 하는 것을 많이들 채택하시는데요. 이 공부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제가 제시한 공부 방법을 몸소 경험하면서 느낀 이점과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단답을 세트화시켜서 공부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도 설명드리고요. 공부하면서 버릴 부분은 버려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이유와 그리고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관연도 풀이 순서와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이 비유가 이 공부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또는 만화책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주몽이라든지 암살, 덕혜옹주, 태조왕건, 불멸의 이순신, 간신 용의 눈물 광해 등등.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저는 역사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도중에 제가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인물이 나오면요, 이해가 팍팍 되고 관심도 가고 그래서 집중도도 올라가고 흥미가 저절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거 드라마 본 거 하나도 없이 역사에서 그냥 역사 공부할 때 생 수업으로만 시작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주입시키다 보면 자칫 중간에 지루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루해지고 집중도도 낮아져서 공부 효율이 좋지 않겠죠. 계속 모르는 소리, 새로운 소리만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집중도가 높겠죠. 높다가 점점 집중도가 하락하고 이렇게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좀 쉬다가 또 생각 안 나는 데가 있어서 약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중간중간 아는 구간이 나오면 그 구간을 포함한 약간의 앞뒤까지의 흐름을 배우는데 무리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지금 이 드라마를 봐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그리면 집중과 이해와 흥미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 얘가 있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다시 그리면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끌어올리는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죠. 이렇게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 이 광해를 배우잖아요. 그럼 광해 전의 왕의 시대와 광해 그 다음의 왕의 시대까지 이 광해를 알고 있어서 흥미가 생겨서 공부가 저절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그러다 요렇게. 여기도 중간에 하나 넣어주면은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주몽이나 용의 눈물을 역사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기억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거
이걸 장치라고 할게요. 전기, 실기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이 장치가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으면은 도움이 엄청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장치를 근데 다들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었고.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부로 만드는 장치. 이 장치를 통해서 저는 한 달 만에 2020년 3회 실기시험을 무난하게 통과를 합니다. 46일을 공부기간으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46일. 공부한 거 항상 체크한 거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실제로는 31일 공부했습니다. 이 장치 때문에요. 이 장치 만드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장치 너무 간단합니다. 시간 단축 3배 이상 해줄 그 장치 뭐냐? 공부 순서만 바꿔주면 끝입니다. 너무 어이없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계산이 있고 단답암기가 있거든요. 크게 단답암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뭐냐라고 하실 텐데 공부하시면 압니다. 단답암기를 따로 모아놓은 교재도 많고 따로 인터넷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단답암기 먼저 하세요. 단답암기 이게 엄청나요. 근데 단답암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단답암기 나중에 맨 나중에 저기 뒤에 관련도 할 때 그때 외워야지 시험 직전에 지금 외우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기 공부 계획 어떻게 잡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론 먼저 2회독 돌리고 관연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에 4분의 1 정도 나왔을 때 수변전 설비 조금 할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필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 내용이. 문제점이 너무 많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필기 때와 똑같이 필기도 이제 제가 회로 이론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7111 공부법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쭉 나왔죠. 그래서 실기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첫 번째 문제. 외울 것이 너무 많다입니다. 그냥 이론 먼저 공부하기에는 외울 게 너무 방대해요. 이거 무슨 암기 과목도 아니고 이거 옛날에 아빠의 도전이라고 그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시간 주고서는 막 엄청난 양을 외우라고 하는 그 아빠의 도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외울 양이 장난 아니구나. 단답 말고요. 단답 말고도 시퀀스 도면 그리고 새로운 공식 암기 등등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이론하면서 가다가 다 못 외우면 결국 손도 못 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점수가 빵점이 나와버려요. 생 백지에다가 내가 다 적어야 되는 주관식 필답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필기는 어느 정도 알면 찍을 수도 있고 4개 문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백지에다가 이거의 장점 6가지 쓰시오. 하얘져요. 내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론하면서 바로 외우면서 가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이론하면서 다 외우고 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비효율적인 게 배울 때는 장점이 10몇 가지가 돼요. 특징이나 장점이 10몇 가지가 상세하게 쭉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봐봐요. 이론 페이지예요. 이론. 정규 이론. 여기에 뭐 특징, 만약에 몰드 변압기다. 몰드 변압기의 특징은 뭐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1번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적힌 거든 다다다다 한 10줄 있어요. 여기를 꽉꽉 채우고도 남아요. 근데 단답암기는 변압기 장점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13개 쓰라고 절대 안 합니다. 한 5가지 했네요. 4, 5, 5가지도 여기서 아무거나 5가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다 쓰냐? 아니죠. 요거를 정리해 놓아주신 학원들 그리고 또 전기 기술사님들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짧게 따다닥딱 요 정도만 외우면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론 가면서 한 번에 다 외우겠다? 이거 하면서 쭉 하겠다?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머리 터집니다. 이 단답 암기만 해도 머리가 터져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간추린 것만 해도 머리가 터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험 보실 때. 근데 이거 이론하면서 쭉 나가겠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문제. 이론을 들으면서 다 외우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두 번째랑 비슷하죠. 다 외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3대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한다고 쳐도. 암기 문제 말고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필기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기 이론을 한번 듣고 관련도를 쭉 풀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 문제 말고 계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암기는 단답 암기, 뭐 시퀀스 도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도형들, 그 심벌 이런 거 외우는 거 많은데, 전선 약호도요. 그거 말고 이제 계산도 해야죠, 당연히. 전기니까. 암기 문제 말고 계산 문제는 필기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기 이론 한 번 더 배우시면, 그 베이스를 깔고 배우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관련도를 계속 풀면서 계산 문제에 대한 이 역량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이나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되기 때문에 관련도 풀면서,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 답은 요거고 이 답은 요거다, 이렇게 기출암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케이구나, 오케이, 요거 나 습득했어, 요런 문제 나오면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꼬아 나와도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 추세도 이론 중심이고 함정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런 함정 안 걸리고 신출 나와갖고 어느 정도 부분 점수 맞추시려면은 이 계산 문제에 많이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관연도 풀 때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계산 문제에 대한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단답 암기를 하면서 시간을 뺏기고 이 단답이 나를 방해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단답까지 같이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을 먼저 외워주시고 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죠? 왜 굳이 단답을 먼저 외우냐?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있네요. 네 번째 문제. 처음에 단답을 안 외우고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못 외웁니다. 이게 팩트예요. 처음에 단답 아예 안 깔고 가잖아요. 마지막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계산도 부실해지고 단답도 부실해집니다. 나는 계산하고 단답 다 했어. 동회차에는 불가능합니다. 동회차에. 한 2수, 3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답도 외우시고 계산까지도 전부 32개년 다 돌리십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출을 21개년 돌렸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죠. 단답 안 외우고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못 외우게 된다. 처음에 안 외우면 일단 문제 보고 머릿속에 백지돼서 답지에 적힌 단답을 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론이 있고 뭐 단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저기 이론이에요. 이론 한 1에서 3강 정도 들으시면은 문제 파트에 와요. 문제 파트. 요거 책은 정규반입니다. 정규반. 여기가 문제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단답 나와요. 뭐 장점 몇 개 써라 6개. 그리고 5번에 뭐 특징을 3가지 써라. 그죠? 그리고 뭐 필회기의 구기 조건 뭐 이런 거 써라. 이 문제 어차피 풀잖아요. 그죠? 어차피 문제 풀고 갈 때 시간은 똑같이 쓰십니다. 계산도 쓰시고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래도 풀어보겠다 하고 나서 방금 이론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피레비 구비 조건 뭐 있었지 하면서 시간을 마구 쓰십니다. 시간을 마구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단답 기출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론을 든다고 생각했을 때 9장 예비전환 설비 축전지 쪽을 보면요. 이렇게 이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론 보시면요. 발전기실 이렇게 11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방식, 보통 충전, 급속, 부동, 균등, 세류, 전자동 이게 이렇게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많죠. 균등도. 이거를 한 번에 못 외우세요.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듣고 저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강의 들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요. 횡류 3가지 쓰고 각각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못 쓰십니다.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충전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만 줘요. 그러면은 못 쓰십니다. 한두 개 얼핏 비슷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 한 페이지를 다 채웠던 이 충전 방식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고요? 단답 기출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딱딱 나와 있죠. 세균 보급부 해가지고 이걸 먼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전기실 아까 11개 있었죠. 근데 이렇게 5개만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문제 보고 만약에 단답 기출을 안 외웠다고 하면은 이거 보고 다시 강의 찾아갑니다. 다시 강의 찾거나 다시 앞쪽을 찾아가요. 아니면 여기 보고 외우시거나. 근데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못 외우십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당장에 한번 보고서
아, 이런 거였지? 아, 맞다. 아까 설명했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안 외워져요, 머릿속에.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본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딱 외웠어요. 발전기실도 딱 5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균 보급부 딱 외워갖고 딱딱딱 쓰실 줄 아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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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면서 혹시라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이게 뭐였더라 가면서 보자 하고 다시 한번 보잖아요, 이쪽을.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완벽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의 한 일환으로 쓰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처음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십 분 시간을 소비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기화 전류, 무효순환 전류,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주의 파크 기억나네요. 주의 파크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외웠습니다.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하나씩 복습해 가면서 오케이,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잘 외워지고 있어, 나 못 외워진 게 하나 있네 보셨으면은 다시 외우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외웠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들으실 때도 외우고 있던 게 너무 많아서 강의를 한 번만 들으셔도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이해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쓰는 시간 내가 외우고 있었다면 여기서 한번 이론에서 한번 오케이 내가 외웠던 내용이네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웠던 거 탁 쓰고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외우고 가시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또 다시 외우려고 돌아가셔서 요런 거였지 하고 가십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외워지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매일마다 뭐 몇십 개씩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외워지진 않습니다. 단답 외울 양 방대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론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단답 정리 있잖아요. 단답 정리만 봐도 여기 되게 많겠죠. 이렇게 단답 정리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 기출만 다 보셔도 전기이사 실기가 무슨 과목이구나, 뭘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감이 잡혀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요약정리예요. 요약정리. 아까 그 장치 만든다고 했었죠. 중간중간에 내가 재밌게 본 아는 것들, 하지만 재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넣어주세요. 억지로 넣으시면요, 이론 들으실 때 한 번 더, 그 이론 끝나고 바로 문제 푸는 그 문제 타임에 한 번 더, 관연도 때 한 번 더, 그리고 이론 이해력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외워주시면. 마치 견학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요약된 정보를 습득하고 가서 실제로 보고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오래 기억하는 것과 같이 단답으로 실기의 전체 요약을 미리 맛보고 이론에서도 또 한 번 복습하고 확장하시는 게 아주 효율적이십니다. 원래도 완전히 외워야 할 놈이에요. 이게 원래 외워야 돼요. 근데 미리 외우고 복습. 근데 복습하면서 이게 또 도와주고 이론하는데 잘 외워지게, 잘 이해되게 도와주고 일성 몇 조인지 모르겠어요.